플라스틱 트림 코팅제 솔직히 며칠 반짝하다 끝나는 제품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4개 제품을 실제 차량에 바르고 200일 동안 세차만 하면서 방치해봤습니다. 심지어 트림 코팅제를 타이어에도 발라봤는데 결과가 꽤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차량 외부나 트렁크 내부에 있는 무광 플라스틱 트림들, 보통 타이어 코팅제에 남는 걸로 바르거나 물왁스로 닦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요, 사실 이런 과정 자체를 아예 없어질 수 있는 플라스틱 전용 트림 코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트림 코팅제 4가지를 직접 비교 사용해봤습니다. 제 차량 후면 하단을 보시면 플라스틱 트림이 하나 있는데요, 유막 제거 테스트를 하다보니 얼룩덜룩 솔직히 좀 보기 싫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세정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트림 코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리스토어 플러스의 R604, 이 제품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추천도 많이 받는 제품이죠. 스펀지에 덜어서 얇게 펴발라봤는데 묽은 타입이라 발림성은 상당히 좋았고 액상은 살짝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욤코츠 트림 코팅제입니다. 일단 냄새가 꽤 강한 스타일이에요. 바르자마자 광도가 확 올라오는 타입이라 개인적으로는 타올로 한번 닦아줘야 할 것 같았는데 다른 제품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냥 그대로 시공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라지올 트림 코팅제입니다. 노란색 액상이고 발림성은 앞선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세라코트 트림 코트입니다. 이건 티슈 형태로 한 장씩 개별 포장되어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냄새가 정말 독합니다. 마스크나 보호 장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다만 물티슈처럼 생긴 타입이라 과하게 도포될 걱정 없이 골고루 펴바르기는 가장 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들을 다른 차량에도 추가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전면 유리 아래쪽 플라스틱 카울 부분입니다. 이 차량은 플라스틱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행 차량이고요. 햇빛을 그대로 맞는 위치라 백화 현상이 특히 잘 생기는 조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트림 코팅을 하면 과연 어떤 차이가 날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날 시공해봤습니다. 사용한 스펀지를 그대로 사용했고 얼룩 없이 최대한 깔끔하게 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관리가 거의 안 된 상태의 아주 매트하고 건조한 카울 플라스틱이었는데 제 차량보다 코팅 흡수가 더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욤코츠 트림 제품의 경우 제 차량에서는 번들거리는 강도가 보였지만 흰색 차량에서는 비교적 깔끔하게 코팅되었습니다. 세라코트 한 장을 개봉했는데 남는 게 아까워서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타 차량에도 추가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코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보니 광도는 기욤 트림 R604, 라지올, 세라코트 순서로 점점 매트한 느낌이었습니다. 플라스틱 하단부까지 최대한 코팅했지만 손을 넣어 작업한 부분이 있어 완벽한 시공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되지 않았던 흰색 차량 역시 마스킹을 제거해보니 제 차량보다 전후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백화된 플라스틱에는 새것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코팅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욤코츠 트림 제품의 경우는 플라스틱 상태나 시공 방법에 따라 얼룩이나 광도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비를 맞았습니다. 기욤코츠 제품이 압도적인 광을 뽐내고 있었고 발수 형태도 보였습니다. 흰색 차량으로 확인해보면 조수석 끝부분이 색감이 가장 진했고 발수 형태도 좋았습니다. 코팅 초기라서 그런지 대부분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코팅 3일 뒤 세라코트는 물방울이 크고 배수가 다른 제품에 비해 덜해서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라지올 트림 코트는 물방울 크기가 작은 편이고요. 색감은 세라코트와 기욤코츠가 진하고 라지올 트림과 R604가 조금 연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팅 안 한 것과 비교해서는 연한 것도 훨씬 진하게 보였습니다. 발수 형태는 세라코트나 라지올이 둥근 편이고 기욤코츠와 R604가 타원형 모양의 물방울로 보였습니다. 테스트 이전에 세차 브이로그만 촬영할 때는 지하 주차를 했지만 최대한 극악의 환경을 가정해 365일 100% 노상 주차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백화가 없는 제 차량의 플라스틱은 코팅 직후의 모습 그대로 강도와 색감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코팅한 지 17일이 지난 시점이 한여름이었습니다. 라지올 자리는 덜 바른 자리가 점점 넓어지는지 하얗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각도에 따라 플라스틱의 강도가 다르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 우측에 있는 두 제품의 색감이 진하게 보였습니다. 하단부를 비교해보면 각 코팅제의 성향과 특징들이 더 잘 드러났습니다. 물론 시공을 깔끔하게 못한 건 제 실력 부족인 건 맞습니다만 셀프 시공 기준에서는 작업이 쉽고 결과물이 잘 나오는 제품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차량에 제 똥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세라코트가 가장 잘 맞는 제품
제품이라고 느꼈습니다. 과도한 도포가 어려운 티슈형 제품이라 문지르기만 하면 되고 일회용으로 사용 후 버리면 끝. 덕분에 색감이 균일하고 코팅 결과도 안정적이어서 지금까지 테스트한 4개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흰색 차량 기준으로 햇볕 아래에서 보아도 강도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진한 색감은 세라코트와 기온코츠인데 안정적인 색감은 세라코트가 얼룩 없이 깨끗했습니다. 기온코츠는 카울의 형상 때문에 덜 발라진 곳도 있지만 많이 발라진 곳은 강도가 얼룩덜룩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지올과 R604도 비슷해 보이지만 나지올이 조금 더 낮은 색감을 보입니다.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플라스틱의 기온코츠 트림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 후 타올로 한 번 더 확실하게 닦아내야 번들거림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24일 뒤 이번에는 세차장에서 고압수로 린스하고 약한 수압의 샤워 노즐로도 헹궈봤습니다. 발수력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나지올과 기온코츠는 시트력이 좋아 물방울이 덜 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3일) 뒤 제 차량과 흰색 차량 모두 초반과 비교해 큰 변화 없이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발수력 역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초기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강도 차이와 함께 코팅제의 특징이 확연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기온코츠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짝거리는 광이 나서 난감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플라스틱 부품을 교체해야 하나 고민도 드는 상황입니다. 50일 뒤 코팅 제거를 시도해봤습니다. 플라스틱 트림이 지금 코팅을 했는데 얼룩덜룩하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반반 해볼게요. 스프링글이랑 D3랑 D3 스프링글 플라스틱 코팅 트림은 코팅제는 못 지우네요. 벌써 그대로 덜었어요. 여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너무 진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스프링글 힘들어 씨. 장난 아니네. 끄떡을 안 하네. 포기입니다. 포기. 98일 뒤 이게 3개월이 지나도 큰 차이나 코팅제가 저하되는 느낌이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상황이라 일반적인 도장면 코팅제와 다른 플라스틱 재질의 미세한 틈새로 코팅제가 경화가 되어 성능 유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아 보이는 거 세라코트지만 나머지 제품들도 안 버린 곳과 비교해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가격이나 작업성, 강도와 색감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균일하다는 거, 그리고 좀 얼룩덜룩하다는 거. 200일 뒤 이렇게 4개 제품을 2대의 차량에 직접 시공한 뒤 약 200일 동안 세차만 진행하고 따로 닦아주거나 관리하지 않은 채 거의 방치하다시피 두었습니다. 그중 가장 색감이 진하고 강도가 강하게 남아있던 구간은 기온코츠였습니다. 다만 유막 제거제 테스트 이후에 미세하게 남아있던 유막 제거제 약제 영향 때문이지 같은 기온코츠 구간에서도 강도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4개 제품 중에서는 리스칠을 한 것처럼 코팅 두께감이 느껴졌고 도포할 때 타올로 펴바르면 얇고 균일하게 올라가서 마감이 깔끔할 것 같은 제품입니다. 가격대도 4개 제품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제 차량, 제 취향 기준으로는 광이 조금 과해서 개인적으로 다음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세라코트, 트림코트는 적당한 강도와 균일한 코팅감이 인상적이었고 티슈형 제품이라 그런지 마감 결과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자리였습니다. 플라스틱에서 은은하게 광이 올라오면서 새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느껴져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해외 직구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가격대가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토 플러스 R604는 매트한 표현에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로 입문용으로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성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가격 접근성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 일반 타이어 코팅제나 물왁스로 관리하시던 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렴하게 코팅하고 물기 제거만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R604 제품을 추천합니다.
흰색 차량에 코팅하고 200일이 지난 상태를 보면 광도 자체는 확실히 기온 코트가 가장 좋았습니다. 제 차량에서 보였던 다소 과한 반짝임은 백화 현상이 있었던 카울 부위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관리되지 않은 차량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적당한 강도로 보이는 편입니다. 다만 색감이 진하게 올라오는 제품이다 보니 시공이 고르지 않으면 얼룩이 더욱 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라코트 그리고 R604 순서였습니다. 발수력이 좋은 제품들이다 보니 물이 마르면서 물자국이 먼지와 함께 점박이처럼 남는 현상은 이런 발수형 코팅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트림 전용 코팅제는 일반 코팅제보다 지속력이 훨씬 길고 체감상 유리막 코팅제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고무 재질의 타이어에 시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4개 제품 중 강도가 가장 뛰어났던 2개 제품만 선정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차량 뒤쪽 타이어에만 코팅했고, 타이어 측면 글자와 형상이 달라 비교가 쉽도록 좌우 위치를 서로 바꿔서 시공했습니다. 먼저 조수석 후방 타이어에는 한국 타이어 표기 쪽은 기온 트림 코팅제를 코팅했고, 벤투스 글자 절반에는 세라코트를 시공했습니다. 운전석 후방 타이어는 반대로 한국 타이어 글자엔 세라코트, 벤투스 로고 쪽에 기온 코트 트림을 시공했습니다. 이를 경과 앞쪽 타이어는 색감 비교를 위해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고, 뒤쪽 타이어에만 비교해봐도 마치 수성 타이어 코팅제를 바른 것처럼 진한 색감이 나와졌습니다. 가까이서 확인해보면 색감과 강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극세사 재질로 시공한 기온 코트 트림 쪽에 도포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 이 제품은 극세사 재질로 코팅할 시 시공자에 따라 결과물도 차이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실일 경과 내구성 확인을 위해 마토라 힐앤 타이어 원액을 타이어에 직접 분사하고 알카리성 휠 세정제를 거품으로 분사한 뒤 타이어를 아주 강하게 문질러 코팅제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좌우 모두 마스킹 쉐이프 자국은 제외하고 물을 아주 잘 밀어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와, 빌딩 좋은데? 여긴 좀 깨졌네. 와, 괜찮은데요? 여기 살짝 깨져 보이고, 이 정도면 타이어 코팅 이걸로 해도 되겠는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오랜만에 타이어 코팅제를 대체하거나 베이스 코팅제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테스트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뭔가 이렇게 아직 그대로 있죠. 뭔가 에어건이라든지 뜨거운 바람 말리지 않으면 약간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러다 뭔가 쉽게 느낌이 없어지죠. 위에다가 우락스를 바르듯이. 발수력도 좋았고, 수성 타이어 코팅제를 바르고 다음날 정도의 색감과 강도를 그대로 유지해줘 결과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림 코팅제 위에 타이어 코팅제를 덧바르면 유지가 잘 될지도 궁금해 추가로 덧발라봤습니다. 유리막 코팅 위에 관리제를 올리는 개념과 비슷한 실험으로 수성 제품인 아담스 타이어 샤인을 덧발라봤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패여져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24일 경과 수성 타이어 코팅제를 바른 지 17일이 지났습니다. 실주행을 하고 관찰해보니 어느정도 덧바른 수성 코팅은 사라지고 베이스로 시공했던 트림 코팅제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좌측 후방 타이어의 한국 타이어 로고 표기 쪽이 반대편보다 조금 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세라코트사의 트림 코팅입니다. 다만 이 차이는 가까이에서 여러 각도로 봐야 느껴질 정도이고 멀리서 보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색감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엔타이어보다 좀 나아요. 36일 경과. 그 사이에 두 번의 세차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위에 덧발랐던 수성 타일 코팅제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고 매트하면서 진한 트림 코팅제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60일 경과. 이후에도 두 번의 세차를 추가로 진행했고 추가 코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염된 상태에서 야외에서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좌측의 세라코트, 우측의 기온 코트가 코팅 안정성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네, 코팅이 여기 완전 진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네, 이 부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벤투스 쪽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뿌옇게 많이 변했죠. 90일 경과. 조명을 비춰서 확인해보면 확실히 벤투스 로고 쪽 세라코트가 색감이 더 진하게 보였고 알카리 원액 힐 타이어 세정제를 분사해 문지른 뒤 헹궈보면 발수력 차이도 세라코트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운전석 쪽도 동일한 결과였고 타이어 세정 후 헹군 뒤 조명을 비춰보면 한국타이어 로고가 있는 세라코트가 조금 더 발수력이 좋아 보여 지속력과 내화학성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계, 여기 현계. 여기가 좀 친수 현상이 많고 여기가 조금 발수 현상이 조금 더 보입니다. 여기보다 한국 왼쪽 한국 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이 테스트는 건장 시공 부위가 아닌 트림 코팅제를 주행 중 계속 유연하게 움직이는 타이어 사이드월에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 테스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림 코팅, 타이어 코팅 모두에서 제 기준으로 세라코트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정리하려던 시점이었는데 구독 중인 크로마틱 채널에서 ADS 아머 디테일 서플라이 트림 코팅제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과 평가를 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한 제품만 더 비교해보고 테스트를 마무리해볼까 생각했습니다. ADS 트림 플러스 코팅제를 해외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반반 비교 사용해 보겠습니다. 줄임말로 ADS입니다. 아머 디테일 서플라이. 상태가 더 안 좋은 더 한 번도 코팅한 적 없는 순정 와이퍼 암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고무 날방 교체해서 사용 중이라 플라스틱은 전체적으로 살짝 뿌연 느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라코트 티슈는 한번 개봉하면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와이퍼 암의 절반만 코팅하고 주변에 보이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찾아 남은 약재를 모두 덧발라줬습니다. 바로 버리기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는 ADS 트림 코팅제를 시공했습니다. 먹처럼 묽은 제형에 어두운 남색 계열의 색소가 들어있어 검은색이 아닌 부분에 바르면 색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림 코팅 시에는 도장면 보호를 위해 마스킹 작업이 필요한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색깔은 빨간색 하니까 색깔이 진해져요. 이렇게 조금만 발라. 도포는 많이 듭니다. 세라코트 제품은 버팀이 필요 없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새 타월면으로 가볍게 닦아낸 뒤 와이퍼를 다시 장착해 확인해 봤습니다. 아머 디테일 서플라이 트림 플러스 제품은 1분에서 3분 후 버핑이 권장되어 있어 닦아냈고 타월에 까맣게 묻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경화가 엄청 빠르진 않아요. 하고 한번 닦아줄게요. 이게 약간 쫀득거립니다. 약간 경화가 되고 있는지. 자, 한번 닦아주니까 네, 약간 매트하게 이렇게 나와요. 와, 이쪽에 있고 저거 마찰력이 딱 주네요. 약간 플라스틱 표면이 케미컬 때문에 마찰력이 조금 줄어, 약간 저항감이 생깁니다. 끈적끈적한 케미컬이 묻어있는 느낌입니다. 색감 차이가 이렇게 나죠. 여기 세라코트 ADS, 여기도 세라코트 ADS. 여기 ADS 세라코트, ADS 세라코트. 여기는 버핑 안 한 곳입니다. 버튼도 색깔이 살짝 묻어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라코트, ADS. 21일 경과. 세차 전 와이퍼 상태를 확인해보면 조수석 방향 와이퍼가 운전석보다 더 진하고 안정적인 색감을 보여줬습니다. ADS 제품이 세라코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됐지만 와이퍼 플라스틱 테스트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고 이 테스트를 통해 제가 추천한 트림 코팅제의 최종 선택은 세라코트 트림 코트라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코팅했는데 와 완전 반짝반짝거려. 코팅하고 안하고 차이가 확 나죠. 코팅 정말 진하네요.
이렇게 총 5개 제품을 3가지 방식으로 비교 사용해본 결과 백화된 플라스틱 트림을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세라코트를 가장 먼저 추천합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초보자도 물티슈로 닦듯이 문지르기만 해도 전문가가 시공한 것처럼 새것 같은 플라스틱 트림으로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해외 직구 제품이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 SUV 기준 외부 플라스틱 트림은 약 3개 정도면 무리 없이 코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낱개 제품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광 플라스틱 트림 하이그로시 부분에는 사용을 피하시고 오돌도돌한 무광 플라스틱 트림에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온코치 트림 코팅제입니다. 백화점 플라스틱의 색감과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제품으로 퍼포먼스는 확실하지만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라는 점은 단점입니다. 백화가 되지 않은 새 플라스틱에는 광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트한 수성 타이어 코팅을 선호하신다면 트림 코팅제를 사용하고 남은 약재를 타이어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타이어에 발라도 한 달 이상 유지되면서 별도의 타이어 코팅 없이도 매트하고 진한 새 타이어 같은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백화 없이 언제나 새것 같은 플라스틱 트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테스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